원자재를 알면 경제의 흐름이 보인다. 매주 금요일 원자재 랩 코너입니다. 함께해 주실 인베스팅닷컴 김수현 이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앞서 우리 구현진 리포터도 그렇고 김수현 이사도 멀끔하네요. 이렇게 빗속에 다들 성공리에 다들 도착하셨나 봅니다. 네. 하늘이 잠깐 그쳤을 때 보니까 네. 너무너무 예뻐요. 아, 그래요. 핑크색이기도 하고 다홍색이기도 하면서 약간 보랏빛도 있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막간에 힐링했습니다. 아, 이런 긍정적인 자세 좋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좀 들어가기 전에요. 유가가 오페크 플러스가 잘 안 돌아가면서 쭉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또 증산을 할 듯 또 하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뭐 이틀 연속 유가가 이제 하락을 했었는데요. 네. 오펙과 오펙 플러스가 산유량 조정에 이제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았다 하는 것과 또 미국의 휘발유 재고가 당초보다 이제 감소폭이 적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요가 생각보다 이제 저조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유로 이 유가가 하락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델타 변이 이슈 그렇죠? 네. 네. 합의가 된 걸까요? 이 오페크 플러스?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러다가 또 언제 또 그렇죠. 누구 하나가 반기를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WTI 기준으로 흐름이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뭐 7월 들어서 급등세를 완전 탔었잖아요. 근데 지난 13일에 이제 75달러 이상까지 깜짝 기록했는데 놀랐죠. 예. 지금은 71달러 선으로 이제 내려갔고 예. 이제 브렌트유도 77달러 선까지 쭉 갔다가 지금은 이제 73달러대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네.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 알겠지만 저 선 쫙 아주 멈춤선입니다. 기술적 분석하기에 저기에서 다시 치고 올라갈 경우에는 상당히 왜냐 저 선에서 오르락내리락을 벌써 몇 번 한 겁니까? 그렇죠. 쓰리바닥을 했었기 때문에 크게 갈 수 있고 저기서 이제 무너지면은 쭉 오면 한 68달러 보이죠? 70달러 밑에 거기까지도 또 하락이 또 열려 있는 이게 기술적 분석인데요. 요즘은 또 잘 맞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유가를 항상 원자재에서 탑으로 보는 이유도 우리가 뭐 석유 시대에 아직은 살고 있기도 하지만 소비자 물가, 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 할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원유죠. 원유 맞습니다. 가격. 네. 그래서 최근에도 뭐 유가 상승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는데요. 이제 네.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 CPI 요즘에 이제 엄청나게 핫한 뉴스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6월에 5.4%나 쭉 급등을 미국이요.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2008년 이후로 이제 금융위기 때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이었는데 게다가 또 근원 인플레이션 수치도 4.5%가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국제 유가를 먼저 이야기를 했고 인플레이션 당연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네. 혹시 소장님 저희 네. 이제 기름 뗀다고 하잖아요. 이 기름이 가장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자동차와 트럭에 몇 네. 퍼센트 정도 들어간지 혹시 아세요? 저도 이거 얼핏 들었는데 공장보다 미국에서는 자동차 트럭 수요가 더 많다면서요. 맞아요. 한 15%? 20% 아닙니까? 저도 네. 많아봤자 한 15% 20%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했는데 대부분 공장 수요일 거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약 40%나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지 미국은 않아요? 그렇죠. 차 없으면 못 사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약간 연관이 있나? 최근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 나왔을 때 왜 많이 나왔냐 그러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최근에 중고차 시세가 많이 올라서 그게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렸다. 맞습니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고차 시세도 올랐죠. 네. 거기에 들어가는 기름도 올랐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재 중고차 시세는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네네. 이제 인플레이션이 급등을 한 원인의 네. 무려 3분의 1이 이 중고차 가격이 차지를 했고요. 예.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전년 대비 가격으로 5.4% 그래서 멀리 보면 13년 만에 이렇게 최고로 기록한 수치를 보였어요. 예. 네. 그래서 뭐 연준이 인플레이션 이거 완화를 하려면 예. 중고차 가격 상승 같은 이런 게 완화가 필요하다. 예, 하고 얘기를 이건 금방 했죠. 가라앉을 거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까요? 이게 일시적인 건가요? 지금 뭐 일시적이라는 의견도 있고요. 뭐 일부에서는 아직은 좀 더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는 게 의견이 있는데요. 네. 일단 중고차 가격이 올라간 이유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본다고 하면 네. 이제 반도체 부족 현상 저희가 늘 얘기를 했었잖아요. 차량용 반도체.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생산에 제한이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 날씨, 기후 이런 부분도 있는데 예. 이제 설상가상으로 일본에서는 이제 뭐 또 화재가 발생을 하면서 칩 생산에 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우리가 봄부터 이야기했던 차량용 반도체는 아직까지도 수급은 해결이 안 된 거네요. 그렇죠. 예. 현재 기존의 자동차 업계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기업들 반응을 보면 네. 이제 뭐 폭스바겐 이번 가을까지는 좀 힘들 거다. 그리고 포드 뭐 8곳의 공장을 폐쇄를 했기 때문에 힘들 것이다. 네. GM도 지금 문을 닫아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런 공장들이 지금 힘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신차 가격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중고차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인플레가 나왔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중고차가 잘 된 거예요. 막 차량용 반도체들이 잘 공급이 돼가지고 중고차 시세가 떨어지면 네, 그 다음 이슈는 뭐냐? 신차 가격이 요즘 엄청 비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또 올라버리면은 말짱 다시 원점으로 가는 그게 또 인플레 아니에요. 그렇죠? 네. 신차 가격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신차 가격을 이거 평가하는 캘리블루북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5월에는 평균 신차가 41,000달러가 넘었는데요. 네. 1년 전보다 2,000달러 이상이나 쭉 그쵸? 올라갔고요. 네. 저희가 이제 스티커에 가격을 쫙 써가지고 붙이잖아요. 네. 그것보다 거의 4분의 3 정도가 그 가격 이상으로 팔렸다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신차 가격도 비싼데 중고차 가격도 그 정도로 또 더 비싸게 팔리고 있는 거예요? 네, 뭐 심지어 이제 일부 중고차들은 신차보다도 훨씬 신차로 나왔을 때보다 예. 훨씬 더 몸값이 올라가서 팔렸다는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네, 뭐 뭐- 인기 있는 중고차들에는 우리의 낯익은 이름이 있네요. 그렇죠. 네. 기아의 뭐 텔루라이드, 예. 현대의 펠라세이드, 또 포드의 차들도 있고요. 거의 예. 없어서 못 팔았다고 하네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원자재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은요. 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계속 중고차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앞서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이 가을에도 이게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니까 7월 들어서도 뭐 이런 계속 그런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겠네요. 네, 뭐 지금 뭐 4월, 5월, 6월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숨고르기 좀 이렇게 둔화가 됐는데 예. 이제 그래서 이제 매장 재고는 정상 수준이 됐고 도매 경매 수요는 이제 월초에 비해서는 잠잠해졌다. 네. 근데 이게 뭐 수요가 완전 줄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완전히 그 미친 피크를 이제 조금 더 내려왔을 뿐이다. 네. 이 현상은 조금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앞서도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그렇고 자넬 연 재무장관도 이제 물가를 잡을 수 있다 하니까 중고차가 약간 좀 잠잠해진 건 맞네요. 도매 그렇죠. 가격이. 네. 네. 어떻습니까? 뭐 폭풍적인 지난 4주 동안에는 한 2%? 2% 정도 줄었고 네. 뭐 6월 고점에 비해서는 9% 정도 하락을 할 것이다. 예. 라고 보고는 있지만 뭐 네. 안심할 정도는 아니고요. 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중고차 시세가 하여간 전체 미국 물가의 3분의 1을 끌어올렸다는 저도 이제 잘 모르니까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의 그 구성 종목을. 근데 이게 떨어지더라도 또 신차 가격이 오르면은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결정적인 문제, 이 차량용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이 차량용 반도체 칩 이거는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네, 지금 뭐 마이크로칩 공급을 새롭게 찾거나 네. 아니면 자체 제작을 해야겠다. 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뭐 공급 업체도 바꿔야 하고 공장도 바꿔야 하고 뭐 설비도 늘려야 하고 이런 문제들이 뭐 한두 달 내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연말까지는 좀 아무래도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때 되면은 칩 부족이 완화될 것이지만은 예. 그래도 이게 이제 기간이 우리가 딱 맞는 대로 똑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내년까지도 이게 지속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그 정도예요? 네. 그러면 뭐 인플레는 계속될 거 아니에요. 이게 계속 이런 상황이라면 수급이 안 맞으니까. 그렇겠죠. 예. 그리고 뭐 연준의 그런 행보나 네. 뭐 미국 GDP의 거의 절반 수준 이미 돈이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인플레가 안 오진 않을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고 제가 또 하나 생각하는 거는 이게 이제 수급이 깨져가지고 사람들이 중고차를 막 사고 그래서 중고차 시세가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이 나온 것도 많지만 우리나라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외국도 마찬가지일 텐데 다음 차는 다 전기차를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새 차로 내연기관차를 사지는 않는 거죠. 그럼 다 중고를 미리 살려고 하니까 중고 수요가 더 많은 거.
이런 것도 시세에 좀 맞아요.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전기차 당장 산다고 해도 뭐 네.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런 뭐 배터리에 어떻게 맞아요. 용이하게 충전하느냐. 아직은 안 살래 이런 분들이 좀 그렇죠. 있어요. 뭐 네, 또 많아요. 그리고 중국, 인도만 하더라도 기후들이 이제 가지각색인데 네. 그 열 전도율 같은 것도 나라마다 다 다르게 설치를 해야 되기 특히 뭐 때문에 겨울 같은 거, 그렇죠. 겨울 때. 예. 또 아주 더운 더워도. 나라는 상당히 예. 또 시스템이 많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네. 그런 걸 따지고 보면 중고차 시세가 안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인플레도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곧 해결이 된다고 하는지는 참 모르겠습니다. 자, 이 생각을 좀 들으니까 투자로 한번 연관을 져서 중고차 관련 투자를 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까? 일단 중고차 가격 지수 그 맨하임 인덱스라는 거를 지켜보면 네. 작년보다 52% 이상 올랐구나. 네. 그러니까 이 주가도 많이 뛰었구나라고 좀 생각을 쉽게 해볼 수가 있겠고요. 예. 뭐 기업 이름 같은 경우는 뭐 리디아 모터스, 소닉 오토모티브, 카바나, 카맥스, 오토네이션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아까 말한 그 중고차 가격 지수라는 게 역시 미국은 있네요. 이게 이름이 맨하임 인덱스입니다. 네. 이것도 지수화 해놨네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CRB 인덱스 얘기했고 예. 이 전번에 그 발틱 드라이 인덱스 그 네. 얘기했었고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 얘기했었고 네. 그러니까 뭐 땅 위든 바다 위든 다 그런 돌아가는 인덱스들이 있는 거죠. 네. 미국의 중고차 가격 지수 맨하임 인덱스입니다. MANHIAM 인덱스인데 맨하임 인덱스 당연히 솟구쳤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시세가요? 와, 그 가격 흐름이? 지금 보면은 네. 191.4인데요. 네. 지금 차트에서 이제 나올 때 보잖아요. 그러면은 예. 코로나 이후부터 정말 말도 안 되는 폭풍 팍 이렇게 우주선 타고 가듯이 올라가는 이게 게 또 나오고 4월 있어요. 거잖아요. 191이. 네. 최근으로 오면은 200도 넘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거의 아니요. 지금 같은 4월 중순이 그거고 예. 5월 6월까지 조금 더 200 넘게 올라갔다가 그렇죠. 또 떨어졌나? 지금 다시 내려갔지만 예. 그래도 이게 전체 그림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게 눈에 확 띕니다.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지수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이제 오른 거로 봐서 실 중고차 시세가 많이 오르긴 올랐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렇게 하면은 이 관련 ETF는 있나요? 제가 맨하임 인덱스 중고차 ETF는 오히려 기업들을 투자를 해야 되나? 네, 이런 것도 네. 이제 관련된 ETF 종목이 한 군데씩 이렇게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거는 맨하임 인덱스는 하나의 네. 중고차의 그 시세를 보는 걸로 파악을 하고 실제적으로 중고차 관련주 이런 것들이 미국 증시엔 있을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몇 개 기업이 있죠? 한번 볼까요? 일단 아까 네. 말씀드렸던 5개 기업인데 네. 지금 보면 연초 대비 상승률 같은 경우는 뭐 19%에서 한 50% 정도가 하나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리디아 모터스부터. 네, 네. 다양하게 있지만 네. 한 달간의 최근 한 달 동안에 팍 오른 게 눈에 띄어요. 네. 리디아 모터스 같은 경우는 최근 한 달간 7%, 연초 대비 또 19%, 예. 그리고 뭐 소닉 모토 같은 경우는 예. 오토모티브도. 한 달 동안에 8% 이상 연초 대비 24% 그리고 점점 올라갑니다. 예. 이제 카바나도 상당히 유명한데요. 예. 이제 카바나 같은 경우는 이제 7% 가까이 오르고 연초 대비로는 30%, 예. 그리고 이제 카맥스는 13% 이상, 39% 이상 올랐고 네. 오토네이션은 한 달 동안 14% 네. 올랐고 이제 연초 대비로는 거의 50%가 올랐는데요. 네. 이거를 이제 원자재랑 국제유가 얘기하다가 인플레이션 얘기했다가 중고차로 넘어가네 하고 그렇죠. 좀 원자재는 복잡하다고 어딨네 생각할 수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오늘 있을 것 원자재 같은데.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네. 볼 수 있지만 네.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이제 뭐 팬데믹 기간에 중고차가 꼭 아니더라도 렌터카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팔렸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제 77만 대의 렌터카 예약이 아주 치열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휘발유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우리나라가 기름값이 정말 미친 가격으로 1,700원을 넘었잖아요. 네. 서울이 1,700원이 넘었습니다. 네, 근데 리터당. 예. 더 장난이 아닌 게 2,499원짜리 휘발유도 등장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도 종로구에 있더라고요. 네, 너무 디테일하게 아시나요? 네. 2014년 방송했어요, 이후로 아침에. 네. 최고치를 이제 경신하면서 네. 연초 대비해서 휘발유 가격이 40%나 올라간 상황이에요. 미국도 네, 그래서 이제 중고차, 렌터카, 이 자동차와 국제 유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거죠.
맞아요. 중고차 렌터카는 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과 함께 외출과 여행이 풀리면서 수요가 늘어났고 그래서 국제유가의 수요도 원유에 대한 수요도 올라가서 유가가 이제 상승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중고차 이야기는 인플레이션에 워낙 큰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맞아요. 하니까 오늘 한번 이렇게 정리를 또 해봤고요. 앞서 이제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뭐 리디아 모터스, 소닉 오토모빌, 뭐 카맥스, 카바나 등이 있는데 뭐 투자하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제 워낙 많은 종목 중에서 그렇죠. 미국에서는 뭘 접근해야 돼 이렇게 그렇죠. 좀 우리 청취자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게 그것도 함께 재밌는 게 국제유가 얘기하다가 휘발유 얘기 나오고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고 물가 상승, 반도체, 이제 기업까지 이렇게 들어가니까 네. 참 원자재 하면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게 네. 어떻게 보면 개별 종목으로도 또 이렇게 끝까지 빠지기도 하고 네. 좀 가깝게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김병옥님은 김수현 이사님 저희 남편은 석유에 저는 금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어느 쪽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석유, 저는 금. 어느 쪽으로 추천해 주시겠? 만약 정한다면 추천은 추천이라는 아니고요. 거는 너무 이제 위험하지만 네. 이제 뭐 유가 같은 경우는 뭐 $100까지 간다라고 말은 하지만 네.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불확실한 전망이 있고 최근에 그런 모습 보였죠. 그렇죠. 4~5%가 쭉 빠졌어요. 그렇죠. 뭐 75 이상 쭉 갈 것 같더니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 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금 실물 같은 것을 뭐 보면은 상당히 이제 물량이 거의 없다라는 또 얘기가 있으면서 네. 뭐 금바, 뭐 골드바, 실버바 하는 그런 커뮤니티에서도 네. 없어서 못 살 정도로 또 인플레이션을 대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이제 결국 투자의 선택은 이제 본인이 최종 선택은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양쪽 다 보면서 좀 공부를 그렇죠. 하는 것에 의미를 두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네. 분들 이제 의견 제시는 괜찮잖아요, 우리 김병옥님. 근데 네. 저는 이제 의견을 제가 제시한다면은 남편이 좀 좋을 것 같다. 저는 이제 유가가 미국가 $100 시대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우리 수연님은 금에 하려고 한다라고 아니 그건 하는데요. 아니고요. 네. 이제 원자재 전반적으로 보면 네. 금만 빠졌었잖아요. 상반기 네. 1, 2분기 네. 다 하면은 전체 원자재에서 금만 0. 몇 %가 마이너스였고 네. 많이 못 치고 갔어요. 네. 저희가 뭐 리튬, 구리, 뭐 팔라듐, 백금 뭐 다 조금씩 다 올라갔는데 네. 금만 많이 못 오르긴 했었죠. 사실은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저는 그래도 금보다는 은이다. 그래서 은이다. 그렇죠. 당연히 네, 은이고 저는 은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유가가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자, 또 이차혜님은 전기차와 관련된 배터리주는 앞으로 비전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 이제 구현진 그 사바 경제 때도 얘기했잖아요. 주식 시장에 정말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세 글자. 선반영. 이게 진짜 이 시장이 뭐지 우리가 예측하고 있으면은 이미 다 주가는 꽤 올라와 이게 있습니다. 작년에 네. 테슬라 막 700% 넘게 막 미쳤다 하고 막 갈 때 네. 관련 주가들 쭉 올랐었잖아요. 그때 2차 전지도 한번 시세가 크게 났었죠. 전지도 네. 그렇지만 배터리 충전소 기업이 있어요. 미국에 네. 실제로. 네. 지금 기업명이 갑자기 떠오르진 않는데 소개를 한 적이 있었고 네. 그 미국의 배터리 충전소 기업을 찾아보시면 이제 인베스팅닷컴에 나옵니다. 네. 네. 배터리주는 많이 올랐어요. 그거 봐요. 그것도 선반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전을 물어보셨는데 그 부분은 좀 그래요. 그래도 저는 길게 보면 이제 앞으로 전기차 세상이라고 한다면 이 배터리주도 뭐 괜찮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우리 김수현 이사가 가시면서 노래 한 곡을 소개해 주시죠. 지금 오늘 중고차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자 진우션과 여러 가수들이 함께 불렀던 오빠차라는 곡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